예, 제가 이 십수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200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좀 중후반기 2008, 9년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말은 유창하게 안 해도 중국어 채팅은 가능했습니다. 이제 타이프 쳐가지고 글을 써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중국 네티즌하고 토론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토론했던 그 네티즌들은 어느 정도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번 온라인상에서 백도라고 있죠. 100 디그리. 꼭 이렇게 해야 이제 전달되잖아요. 백도. 그런 바이두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블로그처럼 이제 쫙 쓰는 게 있죠. 거기서 좀 많이 보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많이 본 다음에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당시는 QQ라는 중국 이제 인터넷 네티즌 그때는 한국 사람도 가입할 수 있었으니, 지금 어느 때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전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상당히 좀 제가 별로 안 써서 그렇다 이제 좀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때는 하여튼 중국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보다 더 먼저 이 중국의 이제 인민망, 연런망왕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아주 잘 꾸며진 그런 이제 그런 거가 또 먼저 소개됐었고, 그걸 페이스북보다 먼저 알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가능했죠. 그래서 거기서 남북한 중국 이제 그런 관계들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1949년에 이렇게 물론 대만이 남아있지만 그때 이제 통일을 했죠. 사실상 통일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 양자강 이남 그쪽을 통일하지 않고 놔뒀다면은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남중국은 아주 뭐 굉장한 나라가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그때 남쪽이 자본주의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후 이제 20세기 후반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 일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한국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었죠. 이제 그랬던데 중국이라면 잠재력을 보면 일본보다 더 현대했지 못하지 않았을 그런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한 나라, 인구도 뭐 그냥 5억 정도는, 적어도 5억은 될 것이고, 그런 나라가 자본주의로 중국 남부의 비옥한 땅을 가지면서 이제 번영했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나라, 끝내주는 나라, 그게 됐겠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네티즌들도 어느 정도 뭐 공산주의 그쪽에 찌든 뭐 당원이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얘기가 통하는, 그리고 때로는 체제 비판도 하고, 이제 중국 체제가 좀 비효율적이니까 한국에서 자본주의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의 네티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갈라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밀어두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라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건 많이 강조되죠. 지금도 대만까지 이제 이것은 뭐 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응?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역사책 그런 데서도 많이 봤듯이, 예, 중국에 이제 중세 이전부터 있었던 이제 천하국가 사상이다 이거죠. 천하국가. 그 천하국가 사상은 뭐냐면 그 중국 주변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흉노, 선비, 뭐 그냥 별하별 종족들이 다 있고, 중세 이후에는 이제 그 거란, 여진, 몽고 이런 저렇게 계속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중원을 이제 쳐들어왔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반중사상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유목민 이런 쪽을 그냥 이제 떠받든 뭐지 뭐 걔들이 점령해서 뭐 그랬다느니 하지만 그거 이제 일부 물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세력이 강해져서 점령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이제 중원의 풍요로운 삶 이것을 자꾸 동경해가지고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 북방족은 이제 어떤 단련이 돼가지고 싸움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많이 쳐들어와서 자꾸 뭐 약탈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거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몽고족 거기에 하고 청나라 이런 걸 많이 기억합니다만은 가장 심각했던 때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예, 중세 초기에 서양에도 중세 초기 이제 그때 뭐 게르만족의 야만족인 문화 파괴하고 그냥 막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서기 400년 500년. 예, 이 동양도 마찬가지니까 그때 이제 선비족 뭐 그런 쪽에서 그냥 당나라 이전이죠. 그때 엄청나게 그냥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북조 시대 우리가 삼국지 이후가 남북조 시대죠. 예, 삼국지가 이 한나라인데 한족이란 건 한나라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에는 역시 또 오랑캐였던 사람들도 한나라로 많이 동화가 됐죠. 이제 애초에 제일 처음에 중국은 아주 그냥 황하문명 아주 그냥 주나라 은나라 그냥 아주 그런 쪽이었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나라 정도에서 커졌다가 그나마 그 한나라마저 망한 다음에 다시 또 한나라 밖에 있었던 그 종족들이 자꾸 쳐들어온 거죠. 그때 엄청나게 싸움과 죽임 그런 게 많았고 그냥 역사책을 제가 좀 읽어보더라도 춘추 전국 시대하고 초안지 그거 다 재밌죠. 이제 그리고 삼국지까지. 그런데 삼국지 이후에 중국 역사 읽어보신 분 좀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 중국 역사에 마침 있네. 이거 김광규 선생이라고 작가 김광주 선생 작가 김은 씨의 아버지죠. 저기 뭐냐면은 그 중국의 이제 18사략을 그 저기 18사략은 저기 있고요. 사략인데 요거를 번역했는데 100% 순번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18사략. 18사략은 어떤 사람이 썼냐면은 누가 쓴 증선지 원나라 뭐냐면 이제 원나라 때 썼다고 그러는데 한족이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 이렇게 있다가 송나라까지 있다가 송이 원나라에서 이게 멸망했다. 나라를 뺏겼는 그때까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앞부분을 다 번역을 하고 물론 저기 문체에서 약간 가공이 있었던지는 모르는데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송나라가 만행해서 원나라로 된 걸로 끝나지가 않고 다시 그 명나라 얘기가 쭉 나오다가 명나라가 다시 청나라에서 망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분의 창작인지 잠깐
그건 하여튼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중반기 오히려 이제 근대에 있어서 이제 뭐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몽고하고 이제 여진 이제 청나라 이쪽 만주족의 청나라 이쪽이 이제 점령한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쪽 몽고나 청나라도 어느 정도 중세 문명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체계를 이루고 그들도 어느 정도 한점은 다 어느 정도 알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령한 거니까, 이제, 오히려 순수한 그런 좀 우람케라 수준은 아니겠죠. 이제, 물론 그들도 이제 더 중원보다는 더 중근세에도 더 소득이 낮았겠지만, 근데 이제 남북조 시대 그때는 아주 그냥말로 살려고 해닿게,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삼국지가 얘기했고, 일본에는 또 대삼국지라고 그 뒤에 이야기들 또 계속 이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남북조 시대 얘기. 그런데 제가 역사책에서 남북조 시대를 보다가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대세계의 역사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꺼내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생략하지 말고 그냥 꺼낼까요? 대세계의 역사인데, 원래 이제, 원래 이랬는데, 이 책은 더욱더 다뤘네요. 여기에 바로, 중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 4권인가, 물론 그 뒤에도 좀 읽었지만은, 처음에 아주 완독을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 역사 위주로,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 한나라, 삼국지, 그때까지 읽다가 남북조 시대 들어가니까 그냥, 왼통 그냥 계속 죽이는 거야, 죽이고. 오랑캐들,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왕조에서. 그냥, 삼국지나 초안지, 열국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지략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수를 쳐 죽여버린다. 이게 걔네들 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읽다가 재미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관뒀습니다. 이 책도, 처음에, 좀 보다가, 그러니까, 한나라, 하고, 춘추전국, 한나라, 삼국시대, 삼국지, 여기까지 읽다가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렇게 문명이 많이 후퇴했듯이, 영향도 많이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영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고대 문명을 했던 영성원들이 상당히 졸업해서 더 많이 안 오고,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좀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영혼들. 그래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예, 그래서, 또 후퇴가 있죠. 중국도 중세시대에 무슨, 좋은, 시라든지 무슨 작품, 그런 거, 역사 사료 그런 거 좀 있으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후에 송나라 때는 좀, 부흥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중세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악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중세 때 많이 반달리즘? 그래가지고 많이 후퇴를 했죠. 그거, 보면은 호머의 일리아드, 그거보다, 그 이후에 400년 서기, 그거보다 베오울프, 그거 서사시인데 둘 다, 옛날 서사시는 훨씬 더 짜임새 이거 잘 써있는데, 베오울프는 좀 얼기설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숨을 메꾸느라고 좀 했습니다. 베오울프. 베오울프는, 그건 또 보여드리기, 책은 다 아시니까.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가 됐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중국의 그 통일, 이거는 이제 공산 통일은, 그러니까 스탈린도 모택동이 공산화 지원을 했지만은 원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양자강 이남은 놔두고 이북만 공산화 해가지고 북중국 그것만 하고, 왜냐면 스탈린 소련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 그건 너무 크잖아요. 중국까지 다 합해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좀 하자 그런 건데, 모택동은 물론 모택동이 직접 한 얘기 모르지만 그 영화로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장강은 부스. 자꾸 제가 중국어 좀 슬프게 해볼게요. 진짜. 양자강은 38선이 아니다. 중국은 조선이 아니고 한국은 아니고 아마 조선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양자강은 한국 38선이 아니다. 중국 부스 한국 혹은 중국 부스 차오센 장창 부스 창장 부스 산파스 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그게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양자강은 38선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산 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당이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네티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그런 세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중원의 풍요로운 물자를 들여고 유목민들이 자꾸 침입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중세의 그러니까 오히려 청나라나 심지어 원나라에 먹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좀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중화문 송나라나 명나라가 워낙 부패해가지고 후기에 그러니까 넘어간 건데, 그 이전에는 진짜 그야말로 야만적인 오랑캐들이 엄청나게 그냥 이제 그때 남북조 시대는 그랬다는 거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조 시대 그때는 몽고 만주 이쪽은 아예 그야말로 그냥 더 먼 아예 중원에 관심도 없었겠죠. 더 야만적인 그렇지 않고 참 발해가 있었죠. 발해. 그러니까 여기선 용서되는 않지만 이게 왜 그럼 한국은 왜 그러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한반도 국가는 이 중원과 떨어져서 따로 동격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좀 먹을 걸 다오하고 계속 달라붙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게 풍요로운 지금 눈으로 보면 풍요로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중국한테 그냥 달라붙고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중에도 근세에 와서도 소중화라고 해서 그냥 우리도 중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국은 논외로 쳐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발해 고구려는 이제 한민족, 그 계열이 지배했으니까, 그것도, 논외로 치고, 하여튼, 그 시대에는, 그 남북조 시대, 그런데 때는, 그, 몽고 만주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보다 더 남쪽에 선비족 이런 것들의 오랑캐로서 그냥 엄청나게 중국을 괴롭히고, 중국도 그 결국 복수를 하고, 그 싸움을 엄청나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천하 국가로 함께 살게 돼 있다는 믿음이 그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알고 보니 이 주제는 미국인인데 이제 중국 얘기만 한참 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사적인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캐나다 그런 말도 그게 설마 될까 그러는데 그렇게 퍽퍽 얘기하잖아요. 가지겠다. 그러면서 남북 아메리카 전부 그려가지고 이게 전부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의 그 전략회 방위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 전부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그 영역이다. 나와버리다. 근데 이게 그럴만합니다. 아니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면서 미국을 자꾸 아메리카 하잖아요. 네? 근데 아메리카라는 건 남북 아메리카 전부 말하는 건데, 뭐 아메리카 하면 그냥 흔히 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치 꼭 중국 그거나 똑같아요. 네? 지금 중국 하면 그 넓은 땅 전부를 얘기하지만 사실 옛날에 중국은 남북조 시대에는 황하 산동까지도 됐나? 하남성? 뭐, 그 정도죠, 그냥, 하남성 옆이 어디든? 산동 정도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이제, 하남성 밑에 섬서성이 있나? 하여튼 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중원을, 중국 대륙에서도 중원, 그것만 중국이고, 나머지는 중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인과 오랑캐의 갈등이 남북지주 시대의 그 싸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정통 중국인 그 당시로서는 한족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만 그 침략자들 피해가지고 피난을 온 거죠.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 동남쪽을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북조 시대 이후 그러니까 그리고 송나라 때 특히 더했죠. 이제 어떤 강남 한 차례 더했다고도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시초는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남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경제의 중심지가 그때부터 중세 이후부터 강남이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한족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상류계층이 거기 많이 살고 그러죠. 이제 다만 이제 북쪽이 이제 어떤 싸움과 기가 더 세니까 그쪽이 정치 중심지가 되고 이제 그런 이게 한국도 북한이 꿈꾸는 게 그거죠. 이제 평양 그쪽이 이제 정치의 중심지 그러면서 남쪽에서 좋은 거 다 대주고 상해처럼 그러니까 한송 서울이 좋은 거 다 대주고 북쪽이 관리하고 정치 관리 그런 걸 아마 북한은 꿈꾸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죠. 한반도는 옛날부터 계속 이제 이쪽 한성 서울이 중심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마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중국도 이제 협의의 중국 중원 땅이 있고 지금 광의의 넓은 의미의 만주, 몽고, 그냥 티벳까지도 뭐 다 포함하는 그런 중국이 있듯이 아메리카도 지금은 협의의 아메리카가 있지만은 물론 원래는 아메리카를 크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지금 아메리카 하면 아마 미국을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쓸 겁니다. 협의의 아메리카가 진짜 아메리카가 되면서 이제 남북 아메리카다. 결국 지금의 중국처럼 그렇게 된다는 건 지금 전조가 아닐까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중국하고 인구도 비슷하겠죠? 그럼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 천하국가를 기대했듯이 지금 구상하는 게 미국이 구상하는 게 바로 천하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하국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미국, 중국 보면 어디가 더 좋은 나라냐면 대부분 다 중국이 더 좋은 아니 미국이 더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이 소득이 물론 아직 월등히 높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나라가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겠죠. 뭐 손해를 보면은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는 뭐 나쁘게 보는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데 아까 중국의 그처럼 중국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서북 지역 오랑캐 이런 지역을 다 이제 포함해서 지금이 그게 돼 있는데 포용을 해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해? 지금 멕시코나 이제 그런 데서 오면은 전부 불법 이민 나오면서 이제 전부 막죠. 그리고 지금 IC 많이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IC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도 물론 옛날에 만리장성 쌓았지만은 뭐 중국은 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할 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도 어쨌든 막았겠죠. 아주 그냥 더 만리장성 더 튼튼히 하고 아예 그냥.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제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고 그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 음성적으로 허용했으니 아니 그렇지 않느냐, 포용주의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로 그러면 멕시코 같은 데를 국민이 원한다면 너희들 전부 미국 시민권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중국이 몇천 년 아니죠. 2000년 동안 해왔던 결과적으로 해왔던 그런 포용 정책 그것을 미국도 한다면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야말로 그것이 되어야 진짜 미국도 그야말로 포용성을 하는 그런 대국 큰 나라로서의 그런 풍미가 승리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바로 옆 나라 우리 지도에서 보면 아래 나라 밑에 나라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 옆에 나라라고 봐야죠. 지도에서 위아래와는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수평의 땅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바로 옆 나라 멕시코가 어떻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미국에서 말하듯이 마약이 그냥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보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민선 여류시장까지도 그냥 민선시장들이 많이 피살당하고 갱단한테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그런 바로 옆에 나라가 이런 상황 민중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는 아니 미국의 얘기한 최고 선진국이 바로 옆에 나라라면은 그래도 좀 2流국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컨드 레이트. 그런데 3流국 자원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멕시코에도 부자들이야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일단 그 모양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는 나라 그게 바로 옆에 나라가 이제 그 모양이라는 거 미국은 뭐 했길래 그러냐. 우리는 옆에 나라 우리는 남의 나라니 상관없다 하겠지만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나라 그렇다는 거는 벌써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 거 아니죠. 먼 나라 무슨 외교하면서 무슨 어쩌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옆 나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를 위해 이 지도국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저기 한번 비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많은 중남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지만은 이제 그냥 안 됐다. 에?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에? 근데 중국이 이렇게 자기보다 후진 지역, 후진이란 말을 요새는 또 뭐 국어 동사로, 사실 우리나라 순우리말이라는 동사들도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 봅니다. 그러니까 후진 지역에 후지다라는 말로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한자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후진 지역, 중국은 후진 지역을 포용하는데 미국은 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크게 우리는 포용하겠다 선언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정말로 득이 되고 그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국방적으로도 물론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 캐나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게 됐다고 그러죠. 인구는 별로 없고 물론 베네수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석유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병합하는데 그거에 그치지 말고 지금 멕시코를 병합하자 그런 말은 안 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추상적으로 그냥 이 남미는 아메리카는 전부 우리 세력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죠. 쿠바도 이제 어떻게 손보전 봐주려고 하고 그냥 궁극적으로 내 손 봐서 똘마니로 이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웬만하면 다 미국 시민권 준다 그런 식으로 통합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돼도 좋다는 통합국가가 돼도 좋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그런 이제 당장에 물론 우선순위가 거기인 건 이해합니다. 이제 그린란드, 캐나다, 이제 그런 쪽이 베네수엘라가 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멕시코와 브라질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또 너무 멀고 웬만한 나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 나라에 원한다면은 전부 포용해서 그런 물론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질은 더 낮아질 겁니다. 이제 중국 비슷하게 이제. 중국도 동남 쪽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으면 훨씬 질 좋은 나라가 됐겠지만은, 이제 서북 쪽 다 포함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인데, 미국도 만약 중남미 거기를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포함한다면은, 좀 미국이란 나라의 근데 낮아지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인드, 그런 방식으로는 이 멕시코나 중남미 국가들을 그냥 통합하려는 생각은 당장은 없고, 그것도 사실 무리이기도 하고, 아마 그냥 이 미국 시민권 주는 거의 문턱을 좀 낮추고 선량한 시민, 범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 미국 많이 들여보낸다, 그런 식의 타협은 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적어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어서 덕을 보는 그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국민이 원하면 물론 합병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병도 해가지고 거기도 전부 다 미국이 되든가 그렇게 해서 마치 그러니까 아주 느낌이 개념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대륙의 중원 가운데 중원 땅만 중국이었다가 이렇게 중국이 되듯이 아메리카 대륙에 조금만 아메리카였다가 공식 세계 5대양 6대주 주는 별 공식적으로 강제성도 없는 분류잖아요. 그냥 그런 건 의미도 여태까지 사실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가만 아메리카였다가 전부 아메리카가 되는 천하국가,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지. 그렇게 해야 미국도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 천하국가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중에서는 상당히 통미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이제 미국 일방주의 그런 걸 비판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가까운 선진국과의
가까운 강대국과 못마이 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쪽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그래서 충실한 얻을 것을 다 얻으면은 더 이상 이쪽 아시아 이쪽에는 사심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라들은 되도록이면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켜야 할 문화도 있지. 그렇게 뭐 크게 차별이 나는 그런 문화도 아니죠. 한국, 일본은 이건 언어 자체가 다르고 전통 문화 자체가 다른데 이 미국에 의해서 영어 사용을 강요당하고 그러니까 영어처럼 바꿔 쓰라 이거는 굉장한 국민에게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미국화되는 거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그쪽 중남미 국가들 캐나다는 더욱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은 하여튼 그쪽대로 어떤 잘 되기를 우리는 기원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하국가 천하국가가 버전 2. 글쎄, 그러면 또 러시아가 또 손해하겠죠. 러시아, 소련은 할 때는 엄청나게 컸는데, 소련도 있고. 하여튼 제 세계는 삼국체제. 인도는 제4세계에 어떤 파워를 크게 갖지는 못하죠, 이제. 그래서 그쪽은 인도, 아프리카 이쪽은 좀, 이제, 파워의 극은 아니죠. 힘의 극은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곳이 개체갈량의 천하삼분기처럼 천하삼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앞으로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고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아가야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인류에 기여하는 나라가 된다 이거.